과장을 맡은 관악갑 국회의원 유기용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이 안전한 관악구 만들기 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취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우리 관악구 학교 안전구역 내에 1년에 평균 3건 내지 4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전구역 외에 관악구 전체로 보면 1년에 평균 55건의 학생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 구의원, 또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왔고, 오늘 토론회는 그 성과를 종합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메르스 확진자가 우리 관악구에서도 발생을 하는 바람에 여러 학교가 휴업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의 학생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학생이 안전한 관악구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토론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 서윤기 시의원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교육청의 전출금을 총괄하고 있고,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평생교육기획관을 저희 소관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과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학생 안전에 관한 일들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관악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의 현황과 특징에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현황과 특징은 다 아는데 다른 학교는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관악구는 녹지 비율이 59.72%, 그러니까 약 60% 관악산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산이 많아서 참 좋긴 좋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 보면 30.3%밖에 안 되는데, 산이 많아서 좋은 반면에 산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덕이 많습니다. 다음. 이 빨간 게 전부 다 언덕길들이에요. 다 언덕길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 땅값이 싼 데가 언덕 저 위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배기에 전부 다 학교들이 포진해 있어요. 봉천초, 원당초 인원초는 좀 덜합니다만, 신봉초, 은천초, 구암초, 봉현초 전부 다 언덕에, 당곡초도 마찬가지고요. 관악초도 마찬가지고 청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 학교 앞에, 그래서 학교 앞에 과속이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언덕이니까는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게 이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한번 실제로 사례를 볼까요? 보통 이 속도가 시속 30km의 속도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죠. 근데 엄마들이 서 있으면 이 속도도 빠르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여기 청룡초 앞에 관악로 상황입니다. 이게 시속 40km에서 60km 정도 속도로 지나갑니다.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곳에 언덕길에서 전부 다 이런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교하는 시간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엄마들이 저희들이 나갔을 때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과속 속도계 측정하는 그 신호기를 설치해달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다음.
봉현초 앞에 언덕이고 구암초등학교 앞에 언덕이고 봉천초등학교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봉천초등학교 뒤편 언덕, 사당초등학교 뒤편 언덕도 아주 좁고 그리고 넓은 길은 굉장히 또 빠르게 달리고 하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관악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115.37%요. 서울시 평균은 126.4%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18입니다. 왜 주차장 확보율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다음. 숲속의 작은 길은 굉장히 걷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동네의 작은 길들은 차가 세워져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다음. 바로 이런 겁니다. 단곡초등학교 앞에 주정차하는 차량들, 관악초등학교 앞에 여기 굉장히 시장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주정차하는 차량들, 그리고 원당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좁은 골목길에 아이들이 차량 뒤에서 나오거나 차량 앞에서 나왔을 때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협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사실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나 자각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 살펴보지 않고 막 툭툭 튀어나가죠. 우리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이 좁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이 많다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CCTV를 달면은 그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주변의 상가들의 또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 또 하나 우리 초등학교 각 정문 옆에 횡단보도 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왼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리 아이들의 왼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봉현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파란색인데 신호기가 저기 끝에 보이죠? 깜빡깜빡하는 거. 파란색인데 이렇게 돌아가요. 차량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원당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이제 곧 파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파란색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죠. 이거는 등교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렇게 단곡 사거리 앞에도 오른쪽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 길 건너서 단곡초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 위에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가 철거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죠. 다음. 이렇게 유형별로 몇 가지 유형, 언덕길, 그리고 그 횡단보도의 우회전, 뭐 이런 유형별로 몇 가지들 살펴봤습니다. 골목길의 주차 차량. 이게 뭘로 수렴이 되냐면 대부분은 CCTV나 교통 표지판 설치나 그리고 이 과속 방지턱이나 미끄럼 방지 그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로 수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구청에서 사실은 해야 되겠죠. 시에서도 예산을 구청으로 교부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다음. 2013년 12월 31일 우리 존경하는 관악구의 의원님들께서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하고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통학로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법정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 통학로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음. 구청장이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구청장이 5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 기본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본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강제로 이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1호부터 6호까지, 8호까지, 그 다음에 3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6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그래서 구청장이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구성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실태 조사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각급 학교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해야 된다. 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구청에서 이런 우리 조례로 정한 내용들을 집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또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8조의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이 교통봉사단체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공고할 수 있고,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이게. 그 다음.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구청장이 다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지금 녹색 어머니회 교통봉사단체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다음은 10조인데 10조는 시행 규칙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 규칙을 세우도록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악구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시설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봉사단체인 여러 어머니들에게 교통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년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적어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몇몇이 교육청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어머니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그냥 이 얘기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같은 거, 이런 거를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성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까지 발표에 활용하면서 정말 현장감 넘치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숙 녹색 회장님이 깃발도 부족하다, 이런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녹색 어머니 회원들께서 당당하게 관악구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윤덕섭 서울교육청 사무관께서 우리 감염병 대책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너무 불을 끈, 예. 안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윤덕섭 사무관입니다. 오늘 그 학생 건강 등하교 안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유기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각급 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메리스 관련 현황, 그다음에 조치사항, 그다음에 향후 대응 방안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월 22일 메리스 국가 대응 주의 발령에 따라서 6월 2일 날 범정부 메리스 대책 지원본부가 구성됨으로써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중앙 메리스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에서 6월 19일까지 저희가 메리스 대응을 위한 강계강 매일 긴급 대책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서울시 방역 당국과 공조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하고 6월 8일 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의원 교육청 상황실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요. 그리고 6월 2일 날 국가위기 2단계 주의에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휴업 명령과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 55억 원의 그 방역 물품과 소독, 보건교사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서울시내 학교는 2240개 학교고요. 학생 수는 113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약 8만 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메르스 발생 관련해서 격리자 발생 현황입니다. 맨 위는 확진자 발생인데요. 6월 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6월 5일 날 22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그 학교 휴업은 이렇게 격리자는 110명으로 늘어나고요. 다시 이쪽에 6월 23일 날 6명, 7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그 이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85명까지 하고 지금 현재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선 그래프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은 서울시의 그 격리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그 격리자가 발생이 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보가 되면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받는 숫자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숫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숫자,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돼서 격리를 권고한 그런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849명의 그 격리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된 숫자는 204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33명, 그 다음에 학교 자체는 61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학교 휴업인데요. 학교 휴업은 현재 요 전서부터도 쭉 있었는데요. 최근 거를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지금 현재 휴업 학교는 없습니다. 휴업 학교는 지금 없고요. 약 한 870개 학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학교 휴업 현황은 이렇게 6월 12일 날 정점으로 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는 휴업 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대응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서울시 교육청 중앙상황실을 설치했고요. 6월 4일, 10일, 11일 메리스 공동 대응 회의를 서울시와 밀접하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관내 유초등학교 휴업 명령을 했고요. 일주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수초등학교라든지 대모초등학교, 그 다음에 광희초등학교 등등으로 교육감님, 대통령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긴급 방역 예산을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주로 강남 지역에 삼성병원 쪽하고
그 다음에 강동 송파 지역의 성심병원, 그 다음에 저쪽에 강서 지역의 메디안 병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주로 발생이 돼서 휴업학교가 많이 생겼고요. 사실은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상도 상당히 청정 지역으로 많이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업학교는 일부 있었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휴업학교 현황을 그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휴업학교가 발생된 현황을 학부모님들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업학교 현황을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휴업학교 현황을 계속 탑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부터 그 손소독제 방역물품을 일단은 먼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정산하는 그런 긴급 방역물품의 제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대한 발열 체크라든지 공동 대응을 구축했고요. 다음이요. 학원이나 이런 데의 그 대응 조치 차원에서 학원연합회라든지 뭐 관련된 부서에 협조 요청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강남교육청 관내 휴업 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6월 12일은 휴업학교 자율 판단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감염병으로 인해서 계기 교육을 좀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교로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1시간 이상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5일 날은 특별교복은 긴급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구입을 한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에 빠졌다가 그런 학교는 오히려 더 잘한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재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 배부를 해주는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이요. 예산액은 서울시 지원금을 19억, 그 다음에 교육부 특별교복은 30억,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6억 해서 예산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메르스 관련 주요 조치 사항은 저희가 그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 천 교수님을 자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거의 그 6월 2일부터 매일같이 아침 8시 반, 그 다음에 저녁 교육감님 주재로 한 20일 정도는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모색하고 또 학교로도 나가고 뭐 등등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향후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7월 1일자로 교육감님께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감염병 담당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58억 원의 그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중이었었거든요. 매일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 차에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전체 저희 팀원이 한 6명 분이 안 되는데 전 직원이 매달려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쓰러지고 계속 한 3명씩 막 이렇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한 명을 전담 직원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한 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지금 구성을 지금 계속 어저께도 10시까지 이 1팀으로 그 서바일런스로 이제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팀, 2팀으로 구성을 해서 차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잘해보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학교에서만큼은 정말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12월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예경보제를 해서 결핵 학생이 한 명이 100명한테 퍼뜨리는 뭐 인천에 뭐 그런 사고가 되지 않도록 한 주먹씩 1년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결핵이 발생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감염병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교육이나 보건교사 인력 증원은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끝으로 이제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방역물품이 50억이 배정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직원 한 명을 가지고
예산도 사실은 뭐 홈페이지도 구축하려고 뭐 하려면 시스템 구축하려면 사실은 돈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구축하는 정말 필요한 다만 1억 원, 2억 원이라도 방역 물품 50억을 배정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차제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투입을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 더 정말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관악구에 확진 환자가 한 분 계셨고 그 가족을 포함해서 학생들도 격리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확진자가 지금 거의 완치 단계에 있고 지금 뭐 3차 검사, 4차 검사까지 계속 음성이 나와서 곧 이제 퇴원하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가족 중에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격리에서 다 해제가 돼서 이제 관악구는 메르스를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청의 발빠른 대응,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노심초사하셨어요.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 애써주셨던 교장 선생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해서 지금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요. 다음으로는 그 박병선 관악구청 교육행정과장님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를 위한 많은 분들의 이런 참여와 노력이 앞으로 우리 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 전 과정을 경청하고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 내용, 교통행정을 위한 제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31개소 등 총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크게 교통안전시설, 도로 부속시설, 영상정보인프라, CCTV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표시 1384개, 노면표시 1349개, 과속방지턱 212개, 도로 반사경 37개, CCTV가 총 1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8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호구역당 약 평균 2대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4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주통학로 차량 통행 제한을 금년 2학기부터는 추가로 3개 학교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은 10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그 보행 중 사고가 주로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10시 사이에 폭 10m 이하 도로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면 등교 시간대에 녹색 어머니 회의 활동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방과 후 어린이들의 주 활동 공간인 학원이라든가 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총 60여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호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를 비롯한 여러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했고 매년 2, 3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비용 급증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개 보호구역에 설치된 수많은 시설물들을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담당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녹색 어머니 회원님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파손이나 학교 주변 위험 요소 등은 서울시나 경찰, 우리 구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고 어린이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박준희 시의원, 서윤기 시의원, 또 우리 구의원님들, 송도 구의원님, 곽광자 구의원님, 왕정순 구의원님, 장현수 구의원님, 오준석 구의원님 다들 참석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예산 확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녹색 어머니 회원들이 쓰실 수 있는 복장과 깃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따 뭐 제안해 주시고 꼭 오늘이 아니라도 앞으로 훌륭하게 역할하실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청과 더불어서 통학로 안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신 우리 관악경찰서 이명환 생활안전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명환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한 4만 6천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또 둘째는 학생 상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치안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윤기 시의원님께서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불법 주차 문제, 또 언덕길 사고 문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 관내는 언덕길도 많고 이면도로 주차 또 내리막길 과속 등으로 사고 위험이 아주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청 협조하에 운전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반사경 설치, 또 구조물을 통한 교통 속도를 줄이기 위한 트래킹 카밍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2010년 이후에는 우리 관내에서 연평균 스쿨존에서 2 내지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점점 2010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고 다행히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 개선을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 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 상대, 학생 대상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우리 관내 15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통계를 내보니까 13년도에 147건, 14년도에 101건이 발생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범죄 발생 중에 강력범죄나 절도가 17%를 차지했고 또 폭력이 한 15%입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이런 범죄 확산 또 범죄 방지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 빈발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또 CCTV 활용 등 과학적으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초등학교 1km 반경 안에 성범죄 전과자가 25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범죄 추세가
옛날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은 범죄가 가정폭력, 그 다음에 성추행이나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거기에 따른 범죄 대응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2명의 성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성범죄 전과자를 전부 등록을 해놓고 또 특정인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지구대 파출소 여청과 형사과가 중첩적으로 관리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청소년 상대범죄 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과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여성 청소년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찰이 지금까지는 형사과 또 강력팀에서 주로 범죄 검거 활동에 주력했지만 여성 청소년과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까지 포함한 이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 여청과에는 여성 청소년 상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팀, 또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 수사, 비행 청소년 선도, 또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상대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경인님 이하 각 시구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학교 등하교길이 안전하고 또 사건 사고 없는 그런 등하교길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에 발맞춰서 경찰도 우리 경찰 자체 또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관악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등교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계상 더 안전하다는 것도 참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등교안전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해 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데도 경찰이 더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관악경찰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또 보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토론인데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박재범입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상황실을 구성하고 또 관내 학교들을 독려하면서 메르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월 20일 날 또 교육부 차관님이 방문하시고 또 유기용 의원님께서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특수학교, 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까지 합해서 약 한 175개가 있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로 나누면 한 50대 50 정도 됩니다. 반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휴업 학교 현황을 보시면 휴업 학교 수가 총 9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5개 중에서 90개가 했기 때문에 약 한 51%가 휴업을 했고요. 나머지 한 49%는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시면 유치원이 45개, 초등학교가 37개, 약 90% 이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휴업을 했고, 이 사유는 아무래도 어릴수록, 저학년일수록 어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또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6월 4일 날 상황실을 구성을 했고 6월 5일 날 첫 휴업 학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6월 8일 날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 지역에 휴업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6월 8일 이후로 9일, 10일 해서 이제 휴업 학교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6월 12일 날 휴업 명령 연장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6월 12일 날 71개교로 가장 휴업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감소돼서 6월 19일 날 8개 학교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의 휴업 학교는 없습니다. 그 휴업 사유는 대부분 이제 그 메르스 환자 발생됐다 이런 어떤 지역, 그다음에 이제 진료병원, 아시겠지만 한전 직원이 이제 뭐 메르스에 감염됐다, 또 관악구에 무슨 모 내과의원에 감염자가 다녀갔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들이 휴업을 많이 했습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메르스 관련 격리자 현황은 보건당국에서 이제 지정해서 격리하는 경우와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격리하는 경우인데요. 보건당국에서 지정된 경우가 학생이 3명, 교직원이 1명, 그래서 총 4명이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격리한 대상이 학생이 9명, 교직원이 3명에서 12명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이제 격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학생은 1명도 없고요. 교직원 중에 유치원 교사 1분이 이제 그 격리 해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또 해당 반 학부모들의 염려가 커서 본인이 스스로 7월 21일까지 공가를 내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1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은 거의 종식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르스 감염 상황실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저희가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도 밤 10시까지, 그다음에 토 공휴일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한 라인을 유지하고요. 또 대책반 같은 경우에 사실 이분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장님 다음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신 교육지원국장님을 총괄 반장으로 해서 각 과장님들을 상황팀장으로 해서 상황팀, 또 초등학사 대책팀, 중등학사 대책팀, 행정지원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각급 학교 메르스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를 175개 학교가 전부 하고 있고요. 메르스 관리와 관련해서 대처 방안이라든가 예방 수칙 등을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또 개인별 소독을 실시하고 학교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방역을 전학교 실시했습니다. 또 교실 출입문 손잡이를 포함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또 발열도 확인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SMS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메르스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했고요. 기본 원칙은 메르스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돼서 저희가 대처할 시간적, 행정적 능력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하고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학교 175개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 설비라든가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사도록 했고 급당 2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부족할 것이 염려돼서 보통 한 개 교당 한 4개 학급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내 총 지원한 내역은 한 2억 6,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에는 학교가 불안해서 휴업을 해달라 이런 학부모 전화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천 명이 감염이 돼야 정신을 차리겠냐, 왜 휴업 안 하냐, 이런 아주 그 엄포성 전화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교가 가장 안전합니다. 학교가 발열 체크 다 하고 소독 다 하고 학교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딱 마음에 드는데요. 그 정도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교사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보건교사를 2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을 아직 못 채우고 있죠.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걱정인데, 특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순회 보건교사라도 갖추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라고 우리 과장님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2분 발제, 3분 토론을 들었습니다. 크게 주제는 2가지죠. 주제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청중들의 질의응답 혹은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은 분들 말씀하실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몇 분만 하도록 하고,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소속 그리고 성함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일섭 교장 선생님께서. 예, 서울 인원초등학교 교장 정일섭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제 겪고 나서 참 일선 학교 교장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박재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은 왜 휴업을 안 하냐, 또 어느 분은 정말 학교가 안전한데 정말 왜 휴업을 계속 연장하냐, 이런 그 민원성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종식이 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도 그 137번 환자의 그 접촉에서 격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리자나 확진자는 없었습니다만은 격리자를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나 어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격리자를 알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걸 학교에 통보도 안 해주고 보건당국에서도 통보를 안 해주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물론 이제 바빠서 그렇겠지만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해당 학교에는 그 격리자를 통보를 해줘야만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부모들 민원에도 대답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주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건의 말씀드리고, 2번째는 그 아이들 그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 가져서 감사드린데, 특히 이제 관악 경찰서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순찰차가 계속 이렇게 순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골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보 순찰을 좀 이렇게 강화해 주셔야지 어떤 범죄자들이나 그런 그 수상한 자들은 그 큰 대로변에서는 별로 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낙성대 지구대 대장님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느 학교 주변이나 그 이면도로에서 그 도보 순찰이 강화되면 아이들의 그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장에서의 생생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녹색 어머니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관악초등학교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관악초등학교, 인원초등학교도 많이 오셨어요. 누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초등학교 통행로를 제한하신다고 하신 건 너무 네네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새 학교가 2학기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학로를 제한할 때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녹색 어머님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을 네, 것 같고요. 그 부분에다가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먼저 그 홍보를 잘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교장 선생님들이 뭐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손 드셨죠? 네. 예, 저는 인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구청에서는 예산 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게 사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방 통행을 연장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학부모 민원과 주민 민원이 충돌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네. 통행로에서 사실 교통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네. 네.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학생 안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입장이 좀 다를 수 네네.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좀 뜻을 같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지금 질의응답 관련해서 본인의 발제나 토론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영기 시의원부터. 네, 정일섭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과 그리고 또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저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진자를 알긴 하지만 구체적인 신상,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행운동을 이렇게 순찰도 하고 돌아도 다녀봤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차량 통행 제한 우리 사담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경찰서와 또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알리는 현수막 개첩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에 근거한 거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개첩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민원과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가장 앞에다 두고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고 또 맞춰가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덕섭 사무관께서는 아마 정보 공개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정일섭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인데요. 그 사항은 저도 이제 감염병에 관련된 법이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그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그 병원, 그 다음에 그런 위치나 뭐 등등으로 해서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현황을 환자 발생이나 격리자를 직접 방역 당국에서 받지를 못하고 학교를 통해서 받으니까 너무 이게 부정확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학교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거는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제가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그 정보를 공개하고 관계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아마 그 부분은 좀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박병선 관악구청 과장께서 아까 그 민원 관련된 사항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인원초 녹색 어머니 회장님이시죠? 운영위원장님. 예산 탓을 구청에서 많이 하신다 그러셨는데 예산 탓을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일방에 편리해지면 다른 한쪽에는 반드시 그 규제가 되고 다른 한쪽은 불편해집니다. 일방 통행로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 흐름이 일방 통행로로 지정을 하면 교통 흐름은 원활해지는 대신에 좀 먼 거리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저희가 자주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은 하여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예산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윤기 시의원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의 교훈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이런 정도는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뜻이 같으시죠? 네. 저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이명환 생활안전과장님,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 도보 순찰 필요성이라든지 아까 그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순찰차에 의한 순찰보다는 도보 순찰, 또 이면도로 도보 순찰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는 인원이지만 우리가 치안센터 민원 담당 안 하고 순찰차하고 등하굣길에는 모두 내보냅니다. 그러다가 신고 사건이 있으면 또 신고 띄고 처리되면 또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적은 경력이지만 앞으로 등하굣길 안전에는 경찰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데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해보시면 아마 오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예산과 인원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발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과 그에 대한 다시 답변까지 모두 다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안전한 관악구야말로 어른들이 행복한 관악구하고 동의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 우리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요. 오늘 그 뜻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예산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 또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들, 또 학부모 대표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우리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연속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큰 박수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